자, 곧이어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첫 번째 썰과 연관지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 있잖아요.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.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고 그랬지만 사람을 너무 의존해서도 안 돼요. 예.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 힘들 때, 뭔가 좀 일이 안 풀릴 때, 뭐 주변 지인이나 가장 좀 편하게 지냈던 사람들한테 뭐 얘기를 할 수 있고, 뭐 좀 잠깐 어깨에 기대되는데 이게 만성이 되면 안 돼요. 만성이. 예. 뭐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되지만 함부로 쉽게 믿어서도 안 되지만 특정 누군가에게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기대면 안 됩니다.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. 저도 여러분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니까 저한테 뭐 너무 많이 의존해서는 안 돼. 저를 뭐 제 얘기 듣고 뭐 좋아해주고 공감해주고 댓글 달고 하는 건 좋아요. 좋은데 저한테 너무 많은 것들 바라면 안 돼요. 예. 사람한테 너무 많은 거 바라지 마요, 여러분. 그리고 너무 많이 의존하지 마세요. 예. 왜냐하면 내가 살다 보면 좀 의존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. 예. 지나치게 타인에게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는 분들이 예.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. 일본에도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. 일본에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일본에 보면 최근에 제가 말했던 메네라 아시죠? 메네라, 얀데레, 그리고 쥐레게. 이거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, 니코님.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일본의 여성들을, 젊은 여성들을 가리키는데 그 특정 남자에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의존적인 성향을 가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심각한 그런 여자들이 일컬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. 이게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 좀 올 것 같아요, 분명히. 왜냐면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게 좀 웃긴 게 나쁜 것들 나쁜 거로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트렌드처럼 받아들이는 게 있더라고. 뭐 그런 이제 얀데레 매네나 패션 같은 거 있죠. 그걸 뭐 이쁘다고 따라하는데 그 따라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. 제대로 이 어떤 유래를 알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면 따라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무의미하게 따라하고 있더라고. 일본에서도 그런 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. 일본 사회를 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좀 알 수 있어.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가장 비슷한 게 일본이거든요. 좋든 싫든 간에. 특히 어떤 경제적인 문화나 트렌드는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요. 그래서 지금 일본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, 아니면 최근에 벌어진 현상들이 우리나라도 그대로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경제 현상도 좀 다 따라오고 있잖아요, 지금.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, 정신적으로 의존한다는 게, 너무 많이 의존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. 예. 여러분도 있잖아요. 너무 한 사람의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고 너무 막 그 사람한테 의존하고 기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예. 절대 그렇게 하지 마.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상대방이 너무 부담스러워요. 예. 이런 의존적인 성향은 예. 상대방이 처음에야 받아주겠지만 이게 만성이 돼버리면 365일 내내 보고 싶다고 만나자 맨날 가면 지친단 말이에요. 사람이 왜 무조건 좋아한다고 맨날 보고 하루 왼종일 볼 수 없잖아요. 각자 일도 있고 사생활도 있고 다 하고 싶은 게 있잖아. 예. 특히 남녀관계에서도 난 그렇게 생각해. 남녀관계에서도 정신적으로 너무 의존하면 안 돼. 적당히 의존해야 돼. 적당히. 왜냐하면 그 한쪽에서 받아주다가 너무 의존적인 성향을 받아주다가 결국 지칩니다. 부담스럽고. 그리고 이게 스트레스가 돼요. 라이제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. 그냥 전화 거는 거 맞나 스트레스야. 라이젠도 분명히 그런 게 있었을 거야. 전 여친구 사귀기 전에 전화 올 때마다 얘 또 무슨 얘기 할까 봐 막 그런 느낌 아시죠? 근데 이게 한쪽만 있다기보다는 여자분들이 있어. 남자분이 계속 전화 안 될 때마다 막 전화 걸고 왜 안 되냐고 따지고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전화 거는 것 자체가 무섭고 대화하는 것 자체도 무섭고 그냥 보기 싫어져요. 예. 이런 게 이제 발전되면 데이트 폭력 성향을 띠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너무 맹목적으로 매달린다거나 맹목적으로 그 사람한테 기댄다거나 하면 안 돼.
그럼 한쪽이 너무 지쳐요. 부담스럽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, 정신적으로 힘들어도, 심각한 게 아니라면, 어지간한 거는, 예, 개개인이 극복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뭐 이런저런 억울한 일 있고 힘든 일 있잖아. 예. 정말 본인이 감내할 수준이 아니라면 뭐 누구한테 얘기한다거나 스트레스 푼다거나 할 수 있는 건데, 사사로운 거는 스스로 해야죠. 이겨내야지. 안 그렇습니까? 왜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? 특히 이런 날씨에 엄청 덥잖아요, 여러분. 그냥 움직이는 자체가 다 스트레스인데. 뭐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이 괴롭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게 한두 개겠습니까? 많잖아요. 많은데 이런 것들을 뭐 벌어질 때마다 얘기하고 막 전화 걸어가지고 힘들다 얘기하면 지쳐, 여러분. 이게 남자분 이게 뭔지 아실까요? 여자분이 전화통 붙었고 뭐 자기가 뭐 있었던 일 뭐 짜증났던 일 뭐 1시간 2시간 붙잡으면 이제 좀 끊을 때 되지 않았나? 받는 사람 입장은 상관 안 하나? 예, 그런 생각 들지 않아, 맞죠? 예. 그러니까 살면서 누구나 각자의 스트레스가 있고 고충이 있어. 근데 그게 본인 스스로 이겨낼 수 있으면 이겨내야죠. 그걸 다 일일이 어떻게 다 받아줍니까? 하나에서 열까지, 안 그래요?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다 보면 내성이라는 게 생겨요. 예. 그라진이 뭐세요? 내성이라는 거. 왜 그런 거 있잖아. 우리가 처음에는 막 이제 일하다 보면 힘들고 짜증나더라도 어느 순간 일하면 견뎌지잖아요. 정말 짜증나는 거 아니면 견뎌진단 말이야. 예. 어지간한 건 좀 욕먹고 해도 넘어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정하고 견딜 수 있는 내성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야. 근데 그 내성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. 내성이 약한 사람들. 내성이 안 생기는 사람들. 어떻게든 생겨야 돼요. 훈련을 해야 됩니다. 웬만한 사사로운 건 이제 내가 받아치고, 예, 감내하고 그렇게 이겨내야죠. 근데 그런 거를 극복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극복을 못하니까 별거 아닌 것도 막 얘기하고 막 짜증나고 막 나 들어달라 하고 이해해달라 하고,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짜증나거든요.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냐 나한테. 왜냐하면 그 듣는 상대방도 뭐 스트레스 안 받는 것도 아니야. 그 사람도 뭐 살면서 뭐 짜증나고 열받는 거 있잖아. 그런 거 다 견디고 이겨내고 하는 거잖아. 맞잖아요. 근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막 그렇게 막 들어달라 막 해주면 내가 막 후달려, 맞지?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. 예. 일하면 스트레스 받는 게 낫지. 아마 그라지는 아실 거예요. 요즘에 좀 집착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네, 집착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.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. 아까 제가 그라진이 말씀하셨던 그 메네라 같은 성향, 얀데레.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, 이게.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. 지금 뭐 곳곳에 많이 보인단 말이야. 순간적으로 욱해가지고 감정 통제 안 돼가지고 뭔가 일 버리고 하는 것들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. 네. 어느 정도는 견디고 무시하고 한 발 뒤로 양보하면 대부분 해결되는 건데, 그런 것들 참지 않고 뭔가 발산한다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대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. 물론 그게 전체 현상은 아닙니다. 근데 좀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. 젊은 사람들한테. 젊은 사람들한테 좀 자주 보여요. 그런 것들이. 어느 정도 감리하고 통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통제가 안 돼가지고 그냥 바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들, 표정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이 지쳐서 떠나면 곱게 안 보내준다는 거죠. 이게 문제야. 정신적으로 너무 무조정인 사람들이 보면 상대방이 지쳐서 떠나면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. 안 맞네.
아, 저 사람과 나랑 이제 뭐 안 맞는 거네. 그래, 각자의 길 가자. 뭐 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, 음? 저 사람이 뭐 싫다고 하는데 내가 붙잡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.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. 왜냐하면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무조건 없거든요. 한번 만나면 끝까지 보이 그런 거 없습니다. 예. 100년 해로 영원한 우정 이런 거 없어요. 영원한 사랑도 없어요. 사람 만남이라는 게 변수가 많아요. 만날 때는 좋더라도 콩깍지가 깨진다거나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지치고 그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야. 우리 이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, 여러분. 인간관계라는 게. 한국 사람들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유난히 대처하지 못하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한쪽에서 떠나면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고 못 가게 하고 이미 끝났는데도 다시 찾아오고 만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죠. 남녀관계에서. 연애관계에서 그런 게 많이 있고 심지어는 이혼하는 와중에서도 이런 일이 벌써 벌어져요. 어찌됐건 간에 서로 합의하에 끝났으면 끝내야 될 거 아니야. 정리해야죠. 각자의 길 가야 되지 않습니까? 꼭 곱게 안 무너지고 상대방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근무한 데가 찾아오고 아니면 심지어는 좀 나쁜 짓까지 저지르고 이런 것들 좀 많이 벌어지잖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게 좀 어려운 거긴 한데 영원한 만남 뭐 한번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런 거 없어요. 그런 건 영화나 드라마에만 있습니다. 영화 드라마에만 있는 것을 현실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. 인간이라는 게 뭐 부모님 사연 하나 메일로 네, 이용 형님 감사합니다. 인간이라는 게 서로 좋다가도 뭔가 신뢰가 깨진다거나 그 사람한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그게 도저히 뭐 해결할 수 없는 거면 헤어질 수 있는 겁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제일 바보 같은 게 이 사람 아니면 안 돼. 이 사람 평생 인연이야. 그런 거 없어. 그런 거 없다니까요. 이 사람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이 사람 없어도 충분해.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? 제일 바보 같은 그런 거 사람 한 명한테 뭐 꽂혀가지고 나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죽을 거야. 이 사람하고 끝내 못 살 것 같아. 잘만 삽니다. 그 당신은 좀 힘들 수 있어. 뭐 이별하고 하면 눈물 좀 날 수 있고 술 마실 수 있어. 그때뿐이야. 사람은 또 자기가 이제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또 걸어가요. 왜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보다 보면 이제 여친 남친 있었다가 모종의 이유로 헤어지잖아요. 모종의 이유로. 예. 감사합니다. DPT님. 헤어지면 울 수 있어. 술 좀 마실 수 있어. 그 사람 미워할 수 있어. 근데 그게 오래 가면 안 돼. 좀 눈물 좀 흘리고 술 좀 마시고 툴툴 털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야 돼요. 어떻게 난 살아야 되니까. 그리고 인연이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. 예. 새로운 나의 어떤 인생을 또 계획을 해야죠. 예. 제가 여러분한테 눈에 얘기하는 거지만 절대 사람한테 매달리고 사람한테 의존적이고 그 사람 아니면 안 되고 그런 마인드로 사람을 대하시면 안 됩니다. 그거 진짜 폭력입니다, 폭력.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난 그게 좀 안 좋아.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. 타인한테 굉장히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는 건 나쁜 점이에요. 정의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. 정은 좋은 쪽으로 작용할 때 좋은 정이지 나쁜 쪽으로 작용하면요 이것만큼 극악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타인한테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고 기대고 집착하는 성향을 보이는 분들 제발 부디 상대방을 생각해 주시고 아니다 싶으면 정리하시고요. 혹시나 뭐 깨지고 헤어지고 나서 다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괴롭히고 전화하고 이딴짓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